행복하기 위해 산다는 거짓말, 에피쿠로스에 대하여.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 산다. 인생을 즐겨라. 글쎄요. 병의 원인을 알 수 없을 때 스트레스가 지목되듯 삶의 표류를 장악할 수 없으니 보상적 차원에서 행복이라도 찾고 싶은 것은 아닐까요? 에피쿠로스를 통해 이 가당차는 행복 제의주의에 대해 살짝 비판해봅니다. 행복제의주의를 에피쿠로스 철학이라 오도하는 선전물들이 꽤 많습니다. 힐링을 위한 철학이라는 주장부터 쾌락주의의 대표자라는 정의까지 도저히 철학적이라고 볼 수 없는 말들이 속세에 적어가는 삶을 무작정 긍정해도 좋다는 수능주의적 태도의 근거로 에피쿠로스가 사용되고 있죠. 현재의 관점에서 철학의 섬세하고 예리한 언어를 무지하게 세탁하는 반지성주의적 습관이 주조에는 편견이자 깊이를 두려워하는 얕은 기질이 생산한 풍경이죠. 에피쿠로스는 철학을 하는 척하기보다 실제로 철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건강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건강한 것이기 때문이죠. 행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행복해야만 하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에피쿠로스가 죽기 바로 직전에 쓴 편지에는 그가 동료들과 우정을 기억함으로써 고통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밝힙니다. 행복의 방법에 우정을 두었던 것이죠. 이 우정이 어떻게 산출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돋봐보기 위해선 그리스 철학의 변천사를 이해해야 합니다. 아르떼, 아레떼, 에우다이모니아, 아타락시아로 진행되는 거시적 세계관의 흐름을 이해할 때 세계인의 존재로 살아가는 인간의 성향을 가늠할 수 있죠. 그리스 철학사를 복습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우선 아르케부터 시작합니다. 아르케는 근원이죠. 삼라만상의 제1 원리를 수색해 신들의 부산물이라고 믿었던 인간을 당당한 긍지의 차원으로 끌어올리고픈 욕망의 실현입니다. 신으로부터 독립해 인간의 권리를 확립했던 시기죠. 이 시대를 흔히 자연 철학의 시대라 부릅니다. 자연의 수수께끼를 신화가 아닌 과학의 원리로 설명하는 최초의 용광론 같은 철학의 시작이었죠. 몰락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시기였기에 상승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롭고 뜨거운 철학의 탄생은 경제적 이득과 지역적 패권 경쟁 뒤 조금씩 추락합니다. 세계의 인간을 위치시키는 자신감은 쇠락했고 인간만의 세계라도 재정비하려는 시도가 탄생되었죠. 이 시기가 아테네의 소크라테스로부터 시작되는 인성론의 시대이자 아레떼의 시기입니다. 아레떼는 인간적 탁월함을 뜻하죠. 삼라만상의 거시적 정의를 통한 인간 위상의 확립보다 인간 그 자체의 탐구를 주된 목적으로 두었던 철학입니다. 세계는 무엇인가의 질문이 인간이란 무엇인가로 협소하게 각색된 시기죠. 일본의 비평가 가라타니 코지는 이오니아의 민주주의적 장치와 자유에 대한 감수성이 몰락한 뒤 그리스를 재생하기 위해 투사적 도전가로 자임한 인물이 소크라테스였다고 진단하기도 합니다. 세계를 압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쇠퇴했으니 인간이라도 지배하고픈 욕구가 철학의 주류가 된 셈이죠. 플라톤의 이데아란 개념 또한 이런 측면에서 인간을 재정의하여 재생하려는 시도였습니다. 플라톤이 직접 정치에 참여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 플라톤과는 달리 이 인간 위상의 복권을 위해선 지난날의 과학적 탐구 방법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채택된 방법이 에우다이모니아지요. 에우다이모니아는 일반적으로 행복으로 번역되는데 현재적 관점으로 각색한 야릇한 번역입니다. 당초 그리스사에서 에우다이모니아는 인간 번성을 뜻했고 이는 최고로 가치 높은 사람을 지칭했죠. 실천적 도몽이 완벽하게 장착돼 현실 속에서 최고의 존엄을 실현한 인물에 대한 형용입니다. 상상이 아닌 실질에서 제대로 사는 사람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용어죠. 때문에 에우다이모니아는 새로운 인간 위상을 현실적 차원에서 확보하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노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노력은 실패했고 그리스의 영광은 추락할 수밖에 없었죠. 이후 체념의 헬레니즘 시대가 열립니다. 더 이상 인간 위상이 문제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죠. 사람들은 혼란의 늪에 빠졌습니다. 이때 에피쿠로스에 의해 재창된 개념이 아타락시아입니다. 아타락시아는 없다와 문제의 합성어로 혼란, 고통, 괴로움, 근심, 걱정 등이 없는 평정하고도 냉정한 상태를 뜻합니다. 무통의 지경이자 방어술이죠. 에우다이모니아까지만 해도 세계와 마주하겠다는 공격수였으나 체념의 시대엔 공격의 배짱은 설득력을 잃었죠. 이런 사회 구조적 몰락 상황에서 에피쿠로스는 존재를 지키는 약자들의 입장을 논증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사력 있고 아름답고 정직하게 살지 않고서 즐겁게 살 수는 없다. 반대로 즐겁게 살지 않으면서 사력 있고 아름답고 정직하게 살 수는 없다. 사력 있고 아름답고 정직하게 살기 위한 척도를 장착하지 못한 사람은 즐겁게 살 수 없다.
요컨대 사력 있고 아름답고 정직하면서도 즐거울 수 있는 방법이 아타락시아입니다. 때문에 아타락시아를 쾌락이라 번역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입니다. 우리 관점에서의 쾌락과 헬레니즘 시대의 쾌락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스의 유산을 받았던 헬레니즘 시대의 사람들까지만 해도 사력 있고 아름답고 정직하지 않은 쾌락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감각하는 농밀한 개인적 차원의 쾌락과는 거리가 멀었죠. 그들은 사적 만족을 결코 쾌락으로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에피쿠로스가 우정을 아타락시아의 중심에 둔 이유죠. 데모크리토스의 유물론을 물려받은 에피쿠로스는 만물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크기, 모양, 무게 등의 속성을 지니는데 그 속성은 그 자체로 존재하지 못하고 다른 것과 동반해서만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홀로 설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뜻이죠. 우정이 존재의 궁극적 기반인 이유입니다. 또한 원자는 본질적 속성과 우연적 속성으로 나뉩니다. 본질적 속성은 존재와 동반하므로 존재로부터 뗄 수 없는 속성이며 우연적 속성은 때때로 존재에서 이탈하는 속성이죠. 인간이 기대할 수 있는 속성은 우연적 속성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본질적 속성과 우연적 속성은 상대적이죠. 가령 노예의 근성은 자연에게는 우연적 속성이지만 노예에게는 본질적 속성입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노예에겐 우정이 없기 때문에 각자의 개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생존 그 자체가 존재의 속성 전부이기에 우연을 기대할 수는 없죠.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한계를 배운 사람은 결핍으로 인한 고통을 제거하고 삶 전체를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 쉬운 일임을 안다. 그래서 경쟁을 포함하는 행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인생의 한계를 배우지 못한 노예들은 경쟁을 삶의 동력으로 씁니다. 이겨야 안전하게 제 쾌락을 영속할 것이라 착각하기 때문이죠. 인생의 한계를 배운 사람만이 고통을 제거하는 일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경쟁이 아닌 우정에서 삶의 가치를 배우기 때문이고 원자로 존재하는 인간의 본질적 속성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노예에겐 본질적으로 우정이 없습니다. 그들은 경쟁에서 이탈될까 두려워 안전만을 도모하죠. 그런데 세계가 성장을 멈추고 인간이 자신감이 추락하면 안전을 향한 경쟁은 치열해지고 이에 따라 다수의 노예들은 불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이런 말도 남겼죠. 각각의 경우에 내 행동을 자연의 목적에 비추어 보지 않고 선택 또는 기피함에 있어서 다른 어떤 기준에 호소한다면 내 행동은 내 로고스와 잘 들어맞지 않을 것이다. 노예성은 로고스와 파토스의 불일치입니다. 즉 이치와 열정이 맞지 않는 것이죠. 말과 행동이 다르고 어제와 오늘의 일관성이 없습니다. 생각 뒤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 뒤 생각하죠. 왜냐? 그때그때 발생되는 돌발 상황을 즉각 처리하는 기술이 경쟁에서 도태지 않는 비결이기 때문이죠. 이 노예성을 폐지해야 우리는 아타락시아의 지경에 닿을 수 있습니다. 재차 에피쿠로스의 말을 들어보죠. 항상 도움을 청하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며 도움을 우정과 결부시키지 않는 사람도 친구가 아니다. 왜냐하면 전자는 호의의 대가로 보상을 취하면 후자는 미래의 희망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늘 도움을 청하는 사람은 우정을 잃을 수 없는 사람이고 도움 없이 우정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은 우정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전자는 우정의 관계를 이권의 관계로 인식하고 후자는 홀로 행복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에 미래가 없습니다. 홀로 살 수 없는 세계에서 우정이 없으면 쾌락도 없죠. 세계가 난폭해졌으니 돌이 없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에게 에피쿠로스는 말합니다. 필연성 안에 사는 것은 하나의 불행이지 필연이 아니며 자유를 향한 짧고 쉬운 수많은 길들이 열려있다. 세계를 탈탈 시간에 자신을 연마하는 편이 좋고 자신만을 연마하려는 고집보다 우정을 기대하며 우연성을 믿는 안고함이 사력있고 아름답고 정직하면서도 즐거운 아타락시아의 충만인 것이죠. 에피쿠로스는 자신이 독학자였다는 점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세네카에 따르면 에피쿠로스는 세상에서 진리를 위해 어떤 도움도 없이 투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죠. 이러한 사람들만이 도달할 수 있는 고지가 아타락시아입니다. 말랑한 사적 쾌락과는 완벽하게 다르죠. 불행을 피하는 길로 근심을 덜어내는 요령으로 에피쿠로스가 주장하지도 않은 행복 제일주의를 마치 고대의 철학자도 지금 우리와 유사하게 행복과 만족을 최고 목적으로 두었다는 듯 선전하는 지식들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 쾌락으로의 집중은 노예의 속성입니다. 행복 제일주의 또한 그 노예의 속성을 그대로 수용하게 돕는 환상적 이데올로기자 속물들의 이론이죠. 에피쿠로스는 다가오는 죽음의 시간을 느끼며 따뜻한 목욕을 하고 순수한 와인 한 잔을 들면서 그의 벗들에게 철학에 충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행복하게 살라고 권유하지도 인생을 즐기라고 충고하지도 않았죠. 결코 아타락시아는 만만한 쾌락이 아닙니다. 행복 또한 나홀로 개척할 수 있는 가치도 아니죠. 우정이 필요합니다. 에피쿠로스의 다음 말이 오롯이 간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철학으로 인해 진정한 자유가 내 몫이 되게끔 철학에 종사해야 한다. 철학에 자신을 내던지고 종속시킨 이는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해방된다. 철학에 종사하는 것 자체가 자유이기 때문이다. 행복 제일주의의 감염에서 벗어날 당신을 기대하며 안녕. Paper Renaissance